지금부터 제5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공개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51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발 개헌의 정략적 의도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개헌 특위를 성과 있게 운영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 소신은 4년 중임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조항을 손질한 개헌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 못했다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개헌안이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소위 원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지율에 취해 있지 않고서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민주적 발상을 스스로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명인 개헌을 지방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략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사상 최대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국민의당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대책을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자영업자들 고용 줄이고 알바 시간 단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상가 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임대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다시 국민 혈세로 임대업 안정자금이라도 마련할 것입니까? 심지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화자찬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낙관일색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제1호 정책이라고 해도 현실이 아니면 수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출된 최저임금위원장마저도 최저임금 공약 포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가까운 청와대 근처 편의점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자리 전광판은 켜놓기는 한 겁니까?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키로 하면서 거래가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시장 충격요법은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입니까? 더 무책임한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글이 뒤엎이자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 발표를 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법무부도 기획재정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우선 컨트롤 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은 6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했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인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화폐 거래 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시급합니다. 오늘 개헌 및 정개특위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민주당은 개헌 시기를 개헌 내용보다도 더 우선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만을 염두에 두고 6월 지방선거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내 개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의 내용과 개헌 시기 중 양자택일에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개헌의 내용,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70년 헌정사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일방통행식으로 휘둘렀던 제왕적 대통령제는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본령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인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임기를 채우면서 국민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대화와 소통, 분권과 협치의 권력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며 개헌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제대로 된 개혁이 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당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개혁의 내용이 포함되고 개헌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당은 당초 약속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국가 대개혁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어제 UAE 특사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민주당 우현식 원내대표, 바른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 자리에서 UAE 특사 논란과 관련해 한 UAE 관계가 좋았으나 지난해 11월 말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돼 특사로 가게 됐다며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송영구 국방부 장관이 11월 초에 UAE를 방문한 후의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UAE 특사 논란과 관련해 국익과 외교 문제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주장하지 않았고, 국회 운영위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도 임종석 실장의 해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익적 관점에서 한 UAE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 UAE 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당과의 사전 소통도 부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익과 외교적 관점에서 더욱 신중한 처신을 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부랴부랴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 모두가 당리당략을 벌이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로 지난 금요일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 칠남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까지 한국의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의 60%가 20에서 30대라는 통계는 병든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열풍은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더 비정상적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열풍에 대한 대책을 진작부터 세웠어야 맞습니다. 국민의 돈이 대거 몰리는 거래소가 자본은 튼튼한지,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또 해킹 등 사고 대비책은 있는지부터 점검을 했어야 맞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등 낮은 단계의 대책을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덜컥 거래소 폐지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가 시장에 대혼란만 주고 망신만 자초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 백 없이는 좋은 직장은 꿈도 못 꾸는 현실, 88만원 세대도 붕괴되고 78만원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청년들이 무너진 신분 이동의 사다리로 암호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증원을 제1의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는 문재인 정부의 실력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대책이랍시고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켜버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 박근혜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가 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일자리 상황판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도 감감 웃어식이고 암호화폐 대책이랍시고 거래소 폐쇄를 내놓은 정부에게 국민들은 이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문제가 터지자 날아간 것은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측근이 오자 맞은 것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역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자 장하성 수석이 경비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이 20만 건 이상 올라오면 국민권익위원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민정수석이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도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 제88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멤버인 국무위원은 총리와 장관입니다. 그 총리와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총리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해 상시 견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전부고 장관에 비하면 그 조직과 권한이 미미합니다. 대통령 비서가 국가 중요 사안을 다 처리하면 총리와 장관 그리고 그 수하의 수십만 명의 공무원 조직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처럼 했다면 민주당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것입니까? 우병우는 안 되고 조국은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병우가 안 되면 조국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 대비용이라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왕성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서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청와대 비서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장관이 장관의 자리에 그리고 비서가 비서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박근혜 정부 몰락의 원인이었음을 부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당내 통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2월 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정치의 매력적인 젊은 정당, 영호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전국정당, 그리고 이념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사구시 정당을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적폐청산하지만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주변화하고 소멸시키는 것 이상 진짜 적폐청산이 또 있겠습니까? 촛불명령은 국가를 대개조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었습니다. 절반이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야당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백이 적폐청산, 촛불혁명의 완성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촛불의 명령입니다.
기껏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상상하는 빈곤한 상상력은 뱁새한테나 줘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당을 교체하고 정치의 시대를 교체하는 봉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피와 땀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호남의 기백은 어디에 두고 겨우 10석짜리 상대 정당에게 겁을 먹는 새 가슴만 남은 것입니까? 호남의 민주화 DNA와 김대중의 잿볕 정책을 바른정당에게 이식하고 전수하겠다는 호연지기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김대중 정신의 본연 아니겠습니까? 호남을 호남에만 가둘 수는 없습니다. 호남은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통일 한국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그 첫걸음입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양날개의 날갯짓으로 훨훨 날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통합의 주역은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 왔고 안철수 대표가 온몸을 던져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압도의 대상일 뿐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유승민 대표와 함께 선언해야 합니다. 예, 이상 제 말씀을 마쳤고 항상 다음에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이 우리 박주연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박주연 최고위원님께서 여성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우리 당 여성 당원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주연 여성위원장님으로부터 여성 정책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당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작금의 당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행적 행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입니다.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서 정당의 정체성이 3등에서 2등, 2등에서 1등 되는 것이 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가신그룹과 팬덤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탄신제나 생일 광고를 하는가 하면 능력이나 소양과 관계없이 대중성 있는 개인 중심으로 모여서 천박한 패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 시에 반드시 대통령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는데 현행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설마 현행의 승자 독식 대통령 그대로 5년 임기에서 사실상 8년 임기로 늘리는데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전제하에 중임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오랫동안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들 간에 합의되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치에도 닿지 않는 반대는 그만하고 대통령 권한 축소 개헌안이 나오면 군말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 국민들은 쉽게 잊을 것이고 이미지 괜찮은 사람 앞세워서 탄핵 분식 세탁을 한 후 돈과 언론과 권력 기반을 이용해서 또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승자 독식과 패권의 헛되고 적폐적인 목표를 버리고 공존의 정치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공존의 정치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다른 집단 간에 절차 준수를 통해서 신뢰를 축적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는 공공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공통 분모입니다.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는 합당 전당대회 강행을 둘러싼 절차 무시, 관행 무시 등은 당내의 신뢰를 파괴하고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당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위한 당무위를 최고위나 의총의 최소한의 보고조차도 없이 소집했을 뿐 아니라 의장의 전당대회 소집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당무위원들의 대표 당원 추천 권한을 부정하고 오늘은 또다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 대표 당원의 자격을 징계 절차나 당원 당규의 근거도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대표 당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비 납부와 관련해서도 임의 기준으로 대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 전당대회에 의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전당대회 의장의 권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박탈하겠다는 전대미문의 합당 강행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당파 당권파들의 합당 강행 과정을 보고 사람들이 신종이라고들 합니다. 헤게모니를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험악한 정치판에서조차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합당 전당대회를 강행하는 일도 처음이고 전당대회 의장을 갈아치우겠다는 발상도 처음이고 합당 전당대회를 사전투표 방식으로 하겠다는 발상도 합당 전당대회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겠다는 발상도 전당대회 결정 후 투표 룰을 바꾸는 것도 정당 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룰 바꾸는 것은 처음은 아니고 새정년에서 전당대회 결정 후 당대표 선출 룰을 바꾸어서 그것이 분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어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된 후 룰을 바꾸는 것은 명명백백한 반칙입니다. 합당파 당권파는 법원이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웬만한 당원 당규 위반은 문제될 것 없다. 당원 당규는 원하는 대로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원 당규에 그대로 따랐다 하더라도 당내 합의 없이 의총 합의 없이 합당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히틀러도 법대로 했고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주역들이 한결같이 하는 변명이 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당대회 결정하고 난 후 룰을 고치면서 법대로 했다는 변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에 표를 주셨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이 잘하라고 표를 주신 것이지 바른정당과 합당하라고 표를 주셨습니까? 정체성 논란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당내 논란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합당입니다. 더구나 다당제를 모토로 하는 당이 2등이 되기 위해서 3등과 4등이 합해야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1등이 되기 위해 3등과 2등이 합해야 한다는 말이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당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의원들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포기하든지 나가서 해야지 억지 결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고 합당해야겠으니 니들이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비례는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을 지키고 있는 의원들은 바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반대하고 국민의당을 찍어준 유권자의 뜻을 오롯이 받들고 있는 합당 반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합당에 반대하고 있으니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라니요. 투표 거부 운동 속에서 강행된 합당 찬반 투표도 아닌 당대표 제신임 당원 투표가 합당 강행과 그 과정의 모든 불법, 탈법, 꼼수들을 정당화 시켜준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 신종 구태 정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지파 의원님들은 어제도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국민의당이 한 사람의 당정 농단으로 파탄이 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을 지키라는 것이 국민의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명령입니다. 앞서 다른 대표님이랑 장진영 최고께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하루가 지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전면 폐쇄를 언급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비난이 쏟아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폭락과 폭등을 오가며 거래 시장에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4차 산업이 혁신 성장이라며 국민들께 호소하던 문 대통령께서는 진정으로 신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열풍의 중심에는 2030 세대 젊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사회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높은 실업률 등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탈출구로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도 정하지 않은 채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잠재력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미래기술 육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속히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여 투기 과열을 막고 거래소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강화, 사고 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당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하겠습니다. 아직도 의도적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며 지도부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를 하는 분들께 청년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무위원회에서 대표당원 500명을 추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히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원 제12조 사망 10호에 따르면 당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00명 이내의 당원이라고 명시되어 그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사항이며 무엇보다도 박지원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시절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꼼수니 편법이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원 당규에 대해서 본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구태 정치입니다. 전 당원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도 나쁜 투표라며 잘못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된 전당대회도 잘못됐다. 도대체 무엇이 당원 당규 위반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이게 구태 정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신당 창당하겠다며 귀국까지 출범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당원 당규를 위반한 해당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 창당하고자 하면 결단 내리시고 나가셔서 진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또한 안철수 사당화라고 하기 전에 박지원 사당화가 되길 원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상황이 되고 싶었으나 뜻대로 안 되니 옥리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지 말고 정치 구단답게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아침부터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하고 들어봤는데 오늘 또 박지원 의원께서 당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또 당 대표님에 대한 인격 보도관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 공당의 최고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최고위회라고 생각하는데 당내 무슨 분란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담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지금 국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국민들이 지겹답니다. 이게 무슨 공당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계속
그것도 마이크 잡으면 20분, 30분씩. 이게 공당의 회의 내용이야 되겠습니까? 대표님이 너무도 인격자라 그러시는지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럽니까? 저 정말 들어오기 싫습니다. 저 정치학 오래 안 했지만 지금 당헌 당규 규정과 방침을 어기는 게 지금 반대파입니다. 다수결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게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엊그제 당무회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당내에서 지금 백주 대낮에 신장창단을 모의하고 집회국까지 꾸려서 활동해요. 여기 최고위 와서 발언하시고 불법 모임에 가서 모두 발언하시고 어느 당의 최고위원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이면 중진답게 제대로 하십시오. 중진이면 배울 거가 있고 존경할 점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한테 무슨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초딩이다, 전능하다, 사이코다. 어느 국민이 이거에 동의하겠습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 불러놓고 얘기하니까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의 행태가 뭐가 배울 거 있는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십시오. 저는 전대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공정하게 할 겁니다. 통합은 이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당의 창당 정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이 갈 겁니다. 너무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안부 단어 있죠. 위안부 단어. 이게 맞는 단어입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몇 번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렇게 얘기해도 정부는 대답이 없어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재직 시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강제적인 일본군 성노예라는 명칭을 썼어요. 이건 분명히 제국주의 국가가 관여한 집단 성폭력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명칭부터 잘 새겨서 거기도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협정 파기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역사 문제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죄 요청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인류사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의 시절의 과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식민지와 전쟁 점령지역 여성이 공동으로 경험한 제국주의 국가의 폭력과 인권 말살행위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질밟은 것으로 여성에 대한 국가의 최대 폭력입니다. 한 국가를 넘어 보편적 세계 여성 인권 차원에서 모든
세계 여성이 함께 걸개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언급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환기한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권도 먼저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나머지 피해 할머님들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 진실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 할머님들께서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은 별도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감정적인 접근을 한다면 문제는 되풀이될 것이고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소녀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500명을 임명하는 대표당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우 최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500명을 추가로 당연직 대표당원으로 선출하는 근거 규정을 넣은 것은 박지원 대표 비대위원장 때 이 규정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당무위원회에서 500명을 임명해서 그때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때마다 500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 15일 날 확정된 대표당원의 선출직 대표당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월 15일 당시에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지역위원회는 대표당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1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신규로 임명된 지역위원장이 36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임명된 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한 명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대표당원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35명의 내용을 보면 박지원 대표 당시에 임명된 지역위원장이 23명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새로 8월 27일 이후에 취임해가지고 새로 임명된 지역위원장이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 당시에 임명된 지역위원장들에게 훨씬 더 많은 대표당원의 선출권이 부여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자기 사람 다 채우려고 한다. 당대표가 500명 다 채우려고 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와 똑같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당무위원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앞에 5분여 동안 사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국민들께 많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이후로 언론에 비공개된 이후로 3시간 20여 분 동안 충분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무려 2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당무위원회가 불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의결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39명입니다. 특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끝까지 토론은 다 하시고 마지막 의결 순간에 다 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에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전부 뒷짐지고 다 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부에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장에 있었던 분이 39명, 서면 의결 결의서를 보내준 분이 5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대표당원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당원 500명을 선출하는 것은 당무위원회에 그러니까 지역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위원장이 아닌 다양한 당내 이제 그룹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당 고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분들에게 그 대표당원의 추천권을 주기 위한 취지이지 지역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할 수 있는 그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대표당원 당무위원들의 어떤 추천에 의하도록 한 이 대표당원 500명에 대한 부분을 지역위원장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당무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의견을 제출을 했으니까 이게 민주적이다. 비공개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당무위원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한 것이 문제라고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사전에 최고위나 의총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계속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 비공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지금까지 당무위원회는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모든 것이 비공개돼 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근데 모두 발언도 비공개했잖아요. 모두 발언은 공개했지요. 그리고 당원을 못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마치 밀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50여 분 이상이 당무위원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언론에 비공개됐다는 말뿐이지 50여 분 이상이 실제로 다 모여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일 제2청당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